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이 시간은 전일에 옵션과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장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옵션의 움직임, 그다음 미니 선물의 움직임을 볼 건데요. 오늘 미니 선물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항상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교차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330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시장을 방어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빨간색은 기관이고요. 파란색은 외국인인데 이게 교차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변화가 그대로 매도를 유지했다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하방 압력이 좀 더 거세지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수급의 동향을 봐야겠죠. 우리나라 수급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17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계속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1조 넘게 매도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강하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랑하는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버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86,000원 정도의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급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맞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기관은 일단 시장을 관망하고자 하는 생각이죠. 이번에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에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어요.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라든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기관이 매도를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었나 뭐 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 포지션을 좀 보시면 그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 근래 이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좀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기관은 양매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양매도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쪽인 콜이고요. 이쪽은 풋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쪽은 콜 쪽에서는 기관이 전부 매수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풋에서는 기관은 또 매수로 갑니다. 근데 외국인은 중간에서 콜 매도, 풋 매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은 현물을 사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만큼은 일정 공간에 가둬두는 전략을 핍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기관이 항상 위너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위너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현물을 많이 사고자 하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을 일정 구간에 가둬둡니다. 이 옵션 시장으로 봤을 때 이번 주의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콜매도라는 것은 뭐냐면 매도라는 것은 더 이상 못 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해야지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못 가게 하는 건데 그 매도의 출발자리가 어디냐면 370입니다. 코스피로 보면 2720 정도가 되죠. 그리고 하방 쪽에서는 풋매도를 합니다. 풋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더 밑으로 못 가고 위로 가겠다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2647, 362.5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 10포인트, 아래로 10포인트의 변동성 안에 시장을 일단 가둬둔 겁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만기가 끝나고 새로운 만기가 시작돼서 첫 거래일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첫 거래일 때 이렇게 구도를 잡아나가는 이 모습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정말 많이 사고자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일정 구간 안에서 시장을 드리블을 하고자 하는지 사실은 윗끌림 만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윗끌림 만기가 오늘 또 시작됐죠. 오늘 윗끌림 만기인데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360주간 355 정도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강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밴드를 하나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미국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으로 출발할 것을 예상한 밴드를 그어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내려오지 않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양봉의 모습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변화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상승 잉태형에 대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의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제가 선을 그는 게 요 364.60과 351.80 두 개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다면 시장은 상방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지난주 차트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은 견조한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트도 역시 똑같이 그어놨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60일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60일선이 지금 2638 정도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고점 치고 내려서 현재가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60일선 안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양봉 후에 음봉이 나왔던 것은 잉태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보다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출발이 코스피는 9시에 정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의 흐름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만 선물은 일정 구간에 가도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은 변동성이 있지만 지지력이 일정 부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